번째 인터뷰 보실 분입니다. 안명자 민주노총 교육공무직 본부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장 안명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그 앞에 있는 직함도 좀 길고 뒤에 그것도 참 길어서 제가 외우는데 어렵죠? 약간 질문지도 만들고 하는데 외우는데 자 우선 그 교육공무직이란 분이 그 민주노총의 여러 이제 노동사업장의 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갈래가 있고 하는 일들이 대개 이제 직함이나 조직명으로 붙여지기 마련인데 네. 어느 파트에 주로 어떤 쪽의 일을 하시는 곳인지 어느 분들이 대개 가입 사업장에서 어느 분들이 가입 대상이신지 이런 거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저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주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학교 내 구성원들 중에 네. 정교사, 음흠. 그다음에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을 네. 뺀 나머지는 전부 비정규직이죠. 아, 학교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계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서무실에 계시는 행정직 뭐 네. 이거 이렇게 그런 분들 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어떻게 보시냐면 가장 쉽게 이해하시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무실의 교사는 음흠. 정규직이죠. 네. 물론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지만 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 그리고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를 교무실에서 도와주고 계신 분들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 네.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규직 공무원 한두 분, 그리고 나머지 그것을 보조하시는 분들은 다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급식실에서 예. 아이들 밥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다 이제 정규직 조리사 몇 분 계시고요, 전국적으로. 네.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양사라고 그래서 메뉴를 네. 책임지고 네.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교사가 네. 일부가 있고 어허. 나머지는 또 비정규직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사인 사서 교사가 있고 또 같은 일을 하지만 사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교원 그리고 공무원 그 나머지를 뺀 비정규직이 다 저희 교육공무직이고요. 또 들어올 수 있는 조합원 대상이고 예. 43%가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을 다 합쳐서 100분이라고 치자면 그중에 43분, 네, 43%가 비정규직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네요. 그렇죠. 흔히들 이익을 내는 게 기본 목표인 회사 이런 데서 네, 임금을 최대한 적게 줄이고 착취할 만큼 하고 해고도 쉽고 돈도 많이 안 줘도 되고 그래서 비정규직을 써서 이 나라 양극화가 계속 심해왔고 IMF 이후로 계속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왔죠. 네, 그랬는데 학교라는 공익적 기능 그리고 국가가 초등학교부터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을 틀 안에 끼워 넣겠다는 건데 그 학교에서마저도 43%가 비정규직 그렇게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네. 한두 마디 여쭤보면 단위 학교별로 교장이 채용 주체, 고용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시의 교육청장이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네. 이제 저희 명찰에 보면 이제 교육공무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노동조합이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가는 거고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네. 한 15개 정도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조례를 통해서 예. 교육감 소속으로 묶어놓은 아, 네, 교육감. 네, 교육감 소속으로 묶어놓은 직종이 조금 있고요. 예.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감이 교육장으로 요즘에 이제 정규직 전환 심사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서 서울 시내 어디네 뭐 인천공항공사에 그런 데서 시범적으로 많이 해서 국민들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저희는 예. 교육부는 뭐 2%에 불과한 거고 교육청들은 10%에서 전환율이. 네. 네. 그래서 교육부가 가장 실패한 케이스, 아하.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도 가장 네. 실패한 케이스고 전환을 하면서 이제 교장에게 위임한 직종들이 예. 있고요. 네. 또 그나마 전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전환조차도 되어져 있지 않은 비정규직들도 있는 거죠. 비정규직 이 네 글자에 네. 지금 이 시대 비극과 사회적 모순과 경제적 질곡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적폐 또는 네. 숙제 이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또는 그 밑에서 빌붙어서 나라에 못된 일 하고 나라 곳간 쥐 마냥 이렇게 야물어서 네. 자기 그런 것이 적폐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한 적폐지만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계층의 양극화와 계층 간 대립의 심화 그리고 일단 사회생활이나 생존에 대한 의지가 박탈되는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그럼 처우나 노동 환경에 대한 요구권 등 권리가 매우 제약돼 있을 거라고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가슴 아프시겠지만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신다는 차원에서 조금 속 상하시더라도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뭐 급여 근무 행태, 시간 이런 것들 한 두세 개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 급여로 치면 저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정부나 교육부는 유사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사노동? 예, 그게 법률 용어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일노동도 아니고 법률 용어는 아니고 어쨌든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일의 형태는 다르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사, 네. 영양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영양사, 영양교사는 전부도 같은 학교를 바꿔가면서 일을 합니다. 예.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전근을 다닌다 이 그렇죠. 말이죠. 예, 서로 학교를 바꿔서 다니기도 하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교육권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양교사는 임용을 통해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 달에 2시간 정도를 통해서 영양교사가 영양학 교습을 합니다. 네. 그런데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임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학을 했다 하더라도 시험에 통과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런데 영양사는 대신 들어가서 수업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영양교육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소식지처럼? 소식지처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네. 그 배포한 것을 담임이 하거나 네. 아니면 배포로 끝나거나 영양교사는 그 교육지 형태의 교육을 수업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양사나 영양교사의 고유 업무인 아이들의 식단을 만들어서 음식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할 수 있는 여지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 하나 유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네. 그 수업을 하느냐, 교육지로 대체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는 아니지만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게 왜 어떤 차별점을 지녀야 하는지 잘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임용이라는 제도인 거죠. 신분의 입직 제도. 차이에서 그렇죠. 오는 그러니까 입직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네. 공무원들 쓰는 말에 참 어려운 말이 많은데 입직 제도. 네. 공무원이 돼서 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입직이라 네. 하죠. 예. 설립자에 아마 고들직자를 쓰든가 그럴 네. 겁니다. 아, 직무직자인가? 예, 지금 그것도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 용어를 쓰시는 걸 보니까 우리 안 본부장님도 원래 공직에 계셨던 게 아닌가 싶긴 하고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돈 때문에 비정규직을 무려 43%나 학교라는 대한민국 정부 운영의 굉장히 중추적인 공적 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을 43%로나 늘린 겁니까? 그렇죠. 문제는 돈입니까? 그렇죠. 일단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하는 일에 대한 것도 차별이 많지만 네. 처우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공무원은 호봉제 형태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폭이 커지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10년 기준으로 네. 조리사가 공무원 조리사가 있고 저희 같은 비정규직 조리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을 비교하면 여기는 하는 일이 동일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겠죠. 10년 기간을 일을 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네. 한 6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아. 60%밖에 못 받는 거죠. 한 40% 차이가 나고 10년 경력자일 경우에 그렇죠. 20년이 되면 저희는 경력이 근소업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20년까지밖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이쪽 정규직인 분들은 호봉제에 입각해서 한 해가 지날수록 정규 승급분이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수당도 늘고 본봉도 느는데 비정규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데다가 상승률도 좀 달리 적용되고 그렇죠. 출발점도 좀 낮을 것이고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20년까지만 최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네. 21년째부터는 20년 한 거나 똑같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 행정직에 있는 고위직 인사들이 학교 현장에 계시는 비정규직 분들의 이런 불합리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좀 강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거의 이렇게 뭐 착취 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지금 네. 임금 부분을 들으니까 60%밖에 되지 않고 20년에서는 딱 멈춰버린다. 이런 건 사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그렇다면 결국은 착취죠. 이런 비인간적이고 그것은 현행법 체계에도 맞지 않아요. 고용노동부가 세워놓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나 개선 시사 또는 약속 언제 어떻게 바꾸겠다.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바꾸겠다. 이런 그동안의 얘기가 없었습니까? 일단 말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안 된 데다가 제일 문제는 교육부의 기본적인 정책 자체의 문제의 요지가 있는 거죠. 어떤 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회계 직원입니다. 네. 교육부 모든 자료에 비정규직을 단어로 회계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 회계 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뭐 돈을 만지는 일을 하는 줄 압니다. 대부분은 회계라고 하니까. 그런데 학교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알아서 지급하도록 하는 직종. 그래서 회계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건비 형태를 별도로 책정을 하거나 인건비 형성해서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의 사업 일부 중에 제작껏 월급을 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3%의 인원, 이 비정규직들이 생겨난 것이고 그들의 임금이나 처우에 대해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내용들이 중구난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름과 그 사람의 소위 처우는 다 다릅니다. 아, 다 제각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간도 교육청 다르고. 소속이냐, 어느 지자체 소속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심지어는 같은 도시 내에 어느 구에 있는 어느 학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도 서로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모순이 중첩돼 있는 그렇죠.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고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기 적성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해서 사람을 채용했던 것이고 교장 재량이었을 땐 교장 임의대로 채용을 해서 함부로 썼던 사안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들이 그냥 묻혀서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고 한 10년 전서부터 노동자들이 저희가 10년 되었는데 모여서 목소리를 내게 되니 이제 점차적으로 그것이 고착화되고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최소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된 지가. 그 이전서부터 왔었던 거죠. 모순은 그 이전부터 쭉 그렇죠. 있어 왔는데 노조를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변화를 촉구한 게 10년이 됐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달라진 건 거의 없다. 제가 충격적인 건 그동안 뭐 잘 몰라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일부분 듭니다만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왔고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아이들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는 어떤 서류 이런 거 만드는 일 이외에는 대부분 비정규직 분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맡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학교가 되죠. 운영되기 위해서 아이들 식사 문제, 그다음에 영선 파트 이런 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수선하고 고치고 하는 네, 영선이라고 시설까지. 그러죠. 예, 아마 예. 그게 일본식 한자인가요? 좀 어려운 한자이긴 네. 합니다. 지금은 시설 시설이라고 파트. 얘기.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리 분야, 간호, 양호 이쪽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호 어느 지역청은 그 보건교사라고 요즘에 네, 하는데 네. 보건교사가 있고 어디는 보건실무사라고 아하. 해서 또 교사와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대부분 저희 같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학교가 선생님과 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교장부터 시작해서 실은 교장, 교감도 다 도와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안명자 선생님처럼 여러 직역에 종사하시는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합쳐서 굴러가는 건데 더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정받느냐, 어떤 루트로 입직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고용관계도 늘 불안하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제 노동조합이 생김으로 인해서 네. 저희가 2013년 정도서부터 이제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직종은 고용 안정이 됐죠. 직접 고용. 예. 2년이 넘으면 원래 지금 정규직으로 하게 돼 있죠. 또는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여전히 학교 내에는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어 회화 전문 강사라든지 스포츠 강사라든지 과외 유치원. 활동 그거 뭐라 그러죠? 학교 끝나고 하는 아니 방과 후 방과 후. 강사 말고 네. 정식 수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 특별한 사안으로 아이들 운동을 제대로 지도해야 한다라고 해서 스포츠 강사를 해서 정말 스포츠를 전공한 네.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서 정교사 수업을 도와주게 알겠습니다. 한 그런 영어는 영어 회화만 네, 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그분들 채용을 역시 해서 모두 다 비정규직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들은 특정 사업을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10년째 학교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기계약직도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하고 4년에 한 번씩 재시험을 치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건 있는 일반 거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면 고용노동부의 적발 사항이고 단속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나 법률에 이제 예,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되고 계속 계류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참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음 달 7월 3일
네. 수요일이 되겠네요. 네. 10월 3일. 그때부터 총파업 지금 합니다. 단일뿐만이 아니고 민주노총뿐만이 아니고 여러 직역의 공공기관 뭐 우편 이런 네. 것들 다 함께 하시는 거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하투가 예정돼 있다 이런 말 하던데 네.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총파업을 하는데 매년 학교 내에 사실 아시겠지만 공무원 교원은 네. 실질적으로 파업권이 없- 없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네. 예, 총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학교는 교과과정으로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과목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노동자로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90%가 세상에 나가서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근로기준법이 뭔지 교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저희가 유일하게 아마 몸으로 총파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 왜 노동자가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마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총파업에 저희 임금 처우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물론 한 중요한 꼭지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를 바로 세워야 세상이 바로 선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지금 본의 아니게 저희가 최저임금 노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 시기가 최저임금도 결정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우리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하지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만이 네, 네. 예, 좀 그게 더 이번 정부의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건 공약이자 국정 목표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한꺼번에 임기 중에 다 없앨 수는 없더라도 그 기틀 그리고 기본적인 흐름만큼은 만들겠다고 한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네. 시행해라.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임금제. 이건 네. 정부가 먼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각계 전투로 각자 싸우던 것을 공공기관 예. 비정규직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큰 꼭지의 내용을 가지고 정면에 문재인 정부와 한판 붙어보겠다라는 네, 의도가 예. 있는 겁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는 분명히 행사되어야 하고요. 네. 안영자 본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의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네. 이걸 그냥 짧게 마지막 네. 추가 질문으로 다른 분야에서의 진척도보다도 교육 부분이 불과 2%밖에 안 된다.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2%라는 말은 사실 0%에 가깝게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죠. 특별히 교육 부분이 그렇게 낮은 이유를 뭘로 진단하십니까? 저는 사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입직제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는 루트에 그렇죠. 따라서 특히 이 교육계는 임용이라는 소위 국가고시 성적 1% 내의 공무원, 교원 이 부분에 대한 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참 구조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이 그렇게. 되네요. 입직 경로에 따라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분야만 해결해서는 풀리지 않는 분야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점이야말로 노사가 학교의 다양한 직역별 특성을 두고 진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자칫 직역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이해관계 충돌로 또 번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참 길고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에 관여하시는 학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을 때 좋은 인성교육이 맞습니다. 이루어지리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한쪽에서 그렇게 격차가 큰 노동 그리고 인간의 노동 의지를 박탈하고 일상에 대한 기쁨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노동 조건 하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 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의 소망입니다. 아까 제가 메이크업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일찍 오셔가지고 네. 그런데 앞에 인터뷰들이 조금 길어져서 아닙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계셔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지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입직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요. 네. 사실 교육이 어느 순간 흐르다 보니까 성적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평가를 하게 되고 직업도 모든 것이 성적 순서대로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같은 일을 하면서 입직제도가 다른 루트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평가가 그런 입직제도 경로에 따라 평가되는 이 지금의 문제 이것을 반드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비정규직인 저희가 이것을 세상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비정규직 철폐라는 말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폐를 하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사회적 여론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구 어떤 조직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육이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것을 얼마만큼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평가가 되는 시절은 이미 지났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안명자 본부장님의 말씀이 시청자분들 가슴에 많은 호소력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길게 바쁘실 텐데 총파업 앞두고 하실 일도 많을 텐데 길게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고요. 좀 더 일찍 모셔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너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정치권 뉴스들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제 시계로 6시 20분을 막 넘기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일단 아주 흔쾌하게 6월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국회가 100% 정상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각 상임위는 일단 완전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 만큼 우리는 억지 부리는 정치 세력을 마주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쳐야 할 것,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정규직 분들이 계시고 차별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살피는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역시 정치나 검찰 영역 못지않게 고쳐지는 것, 그게 선진사회로 가는 첫 초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일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